미국이 한국에 중재를 부탁하자 패싱을 걱정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화해를 압박하면서 삼성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중국 외에서는 조금 덕을 보았지만 중국 시장에선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서 여전히 혜택을 본다 그런 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영국과 일본을 연계로 통신 분야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주, 인도, 일본이 포함된 쿼드를 5G 통신연대로 키운다는 보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맹국이란 이름으로 첨단 장비와 첨단 기술 협력 국가로 미국은 거론했습니다. 5G 기술과 영업력이 부족한 일본, 나라 전체의 5G 설치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중국에 맡겼던 영국, 중국을 공업과 기술 강국으로 키운 미국이 참 재미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협력국이다 이렇게 거론한 건 미국에 더 투자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하는 듯하고 한국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품에 중국은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반면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대중무역에서 비중이 큰 한국 입장에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3.1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제법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자,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기념사를 들은 미국과 일본은 허탈했겠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타박하려 해도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후 한국 정부는 계속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분업화되어 온 한중일의 역학구조가 쉽게 변하기도 어렵고 아직은 일본 제품이 우리 산업에 분명 필요합니다. 보통은 사는 놈이 갑인데 파는 놈이 갑 행세를 하려 해서 문제이지 결국 한국이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좀 답답합니다. 분명 과거사로 무역 문제를 만든 건 일본이지만 과거사를 국내에서 단속하지 못하고 일본과 분쟁을 만들어 일본을 난처하게 만든 건 한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집을 잡고 뭔가 힘을 보여주고 싶은데 딱히 트집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 야유에 들어가서 일본어판 국내 언론 기사나 한국을 소재로 한 일본 언론 기사 내용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일 정권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국내 일부 언론은 현 정권을 반일 정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현 정부는 단 한 번도 반일을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정부의 정상적인 외교를 주문했고 싸움은 국민이 한다고 말했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반일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한 자체를 반일이라 몰아가는 것도 부족해 반미라고 알 수 없는 더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무역 훼손을 이야기했고 해결 방안을 찾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삼권 분립이 명확해 행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는 했지만 미국도 일본도 삼권 분립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불만은 있지만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국 정부가 해결하고 하라. 그런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답답하겠죠.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지만 정작 미국,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수지를 거론하며 이를 키우려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선제적 투자 방안이나 선제적 조치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트럼프가 무엇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방위비로 자존심이 상한 트럼프가 입으로는 삼각공조를 줄기차게 말했지만 사실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수직에 가까운 구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버릇을 한번 잡자 그런 생각에 미국이 최소한 묵인이나 동조를 하지 않았나
솔직히 의심되는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을 때 한국은 삼각공조의 핵심인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떡실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상태를 일부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종료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날에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써먹을 때까지 써먹자는 것이죠. 우리 국민 성정으론 확 종료해버리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 조치로 속타는 건 미국과 일본입니다. 설마 했다가 종료 선언을 들었고 뭘 더하면 종료될 거라는 부담이 크겠죠. 한국이 수출 규제에 버텨냈기 때문에 아주 막 나가지 않으면 더 뭘 할 것도 없지만 하려 해도 문제가 단순해지지 않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베가 수출 규제할 당시 여건이 참 공교롭게도 한국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중이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에 먹구름이 낀 상태이고 미국은 중국이 하듯 고율의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고 있던 중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마치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을 곤란하게 하려는 모습으로 오해해도 딱히 틀린 모습이 아닌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도 그 세 가지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런데도 한국은 2020년 OECD 회원국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탄탄한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매개로 선도국가로 발돋움도 해버렸습니다. G10 구상에 너무나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더 곤란한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는 모든 대상국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고 높은 회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막대한 흑자를 내는 일본에선 정치적으로는 못마땅한 결과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반가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내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수가 살 때까지 수출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책을 짤 것이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관여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라고 딱 정해놓고서 한미일 외교안보회담과 한일 외교안보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시절 무시당한 서러움이 좀 가셨을까요? 한국은 거부감 없이 미국 의견을 수용해 일본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북 정책을 한국에 의지하는 듯한 중재 요청을 했고 한국 정부는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일본은 여전히 무시당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입만 열면 욕먹는 북한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바이든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 사건으로 미국 역사학계와 정치권이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들어가는 모양새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입지는 당분간 약해질 듯 싶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전자권 반환에 미국과 힘겨루기가 한참입니다. 전자권 2단계 검증을 요구하는 한국과 될 수 있으면 자기 정부로 넘기려는 미국이 매우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군권은 주권 중에 가장 강력한 주권입니다. 경우의 수를 두고 선택적으로 찾고 말고를 고민할 성질이 아닙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 4년 만에 작년부터 게임에 대해 조금씩 허가를 해주더니 한국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도 호주산 석탄을 사들이지 않을 정도로 중국도 고집하면 빠지는 국가가 아닌데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이 많이 변했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쿼드 참여입니다. 한국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계속 거부해온 모습을 모른 척하고 사드 보복을 계속하기엔 부담도 되고 거부하고 있는 한국에 쿼드 참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면 단순 참가가 아니죠.
석탄을 파는 곳은 많지만 중국의 반도체 수요를 맞춰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이쯤에서 성의를 보일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이 지치기 전에 정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입니다. 어차피 한 발은 이미 걸쳐 있습니다. 거기까지면 됩니다. 지금처럼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으로 몰빵하지 않으면 한국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전작권 회수로 온전한 주권이 회복되고 자주국방과 남북한 평화공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대의 지금의 갈등을 대물림하지 맙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